미국 중서부의 한 카페입니다.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어요. 한국 호두과자라고 적혀 있죠. 이 과자를 처음 본 남성이 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55살 회사원이에요. 50년 넘게 미국식 간식만 먹고 살아온 평범한 중년 남성이죠. 그는 이 작은 상자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미국 도넛의 4분의 1 크기에 포장은 소박하고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간식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인에게 휴게소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수십 년째 일부러 사 먹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작고 평범한 간식이 그렇게 오래 사랑받는지, 왜 지금 미국까지 와서 팔리고 있는지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그는 매일 아침 이 작은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요. 그의 생활 일부가 됐죠.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심하던 미국인은 어떻게 매일 찾는 사람이 됐을까요? 작은 간식 하나가 왜 국경을 넘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55살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어요. 최근 들어 한국 음식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김치, 라면, 떡볶이 같은 것들이요. 대형마트에 가면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걸 봤습니다. 동네 카페 계산대 옆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더라고요. 한글이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호두과자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 간식이라는 설명도 있었죠.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 음식이 미국에 들어오는 게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다시 그 카페에 갔을 때 그 상자가 여전히 있었고 개수가 줄어 있더라고요. 누군가 사 먹고 있다는 뜻이었죠. 호두과자가 뭔지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팔려온 간식이라고 나왔어요. 작은 크기의 안에 팥과 호두가 들어있고 겉은 빵처럼 부드럽다고 했죠. 한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작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했어요. 미국 간식은 대부분 크거든요. 도넛 하나만 해도 손바닥보다 큽니다. 머핀이나 쿠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그것들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라고 했어요. 더 찾아보니 이 음식이 한국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디저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백화점이나 고급 카페에서 파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이라고 했어요. 휴게소요? 저는 그 단어를 보고 멈췄습니다. 미국에도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긴 하죠. 하지만 거기서 파는 건 포장 과자나 핫도그 같은 것들이에요. 누구도 휴게소 음식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플 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했어요. 휴게소에 들러서 음식을 사 먹는 게 하나의 문화라고요. 특히 호두과자는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사 먹는 간식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이동 중에 잠시 쉬면서 부담 없이 먹는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크지 않아서 한두 개 먹기 좋고 달지만 과하지 않아서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도 먹기 편하다고 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호두과자는 한국에서 답례품으로도 자주 쓰인다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 지인에게 간단히 나눠줄 때, 감사 표시를 할 때 사용하는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볍고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크고 비싼 선물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데 호두과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호불호도 적어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그 설명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에서 선물이라고 하면 보통 초콜릿 상자나 와인 같은 걸 떠올리거든요. 포장이 화려하고 고급스러워야 선물 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휴게소에서 파는 간식을 선물로 준다고요? 그것도 자주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음식을 선물로 주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 음식이 수십 년 동안 팔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50년이 넘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이 작은 과자를 계속 사 먹어왔다는 거죠.
유행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음식이라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도 먹었고, 아버지도 먹었고, 아들도 먹는 그런 간식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음식에는 한국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휴게소에 들렀던 기억, 부모님이 사다 준 과자를 먹었던 기억, 그리고 명절에 고향 가는 길에 먹었던 기억들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식 간식을 먹으며 컸어요. 크고 달고 화려한 것들이요. 작고 소박한 간식은 제 기준에 없었죠. 그래서 호두과자가 낯설었어요. 크기도 낯설고 포장도 낯설고 휴게소에서 판다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오래 사랑받았다는 사실이 낯설었죠. 며칠 뒤 대형마트에 갔을 때 아시아 식품 코너를 지나다 또 봤습니다. 호두과자가 진열돼 있더라고요. 카페에서 본 것보다 큰 상자였어요.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았습니다. 상자를 들어봤어요. 가벼웠습니다. 뒷면에는 영어로 설명이 적혀 있었죠. 한국 전통 간식이라고, 부드러운 빵 안에 달콤한 팥과 고소한 호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이 음식이 왜 특별한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과자 같았거든요. 팥과 호두가 들어간 빵이라는 게 뭐가 대단한 걸까요? 사무실에서도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먹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달지만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히 맛있다거나 인상적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음식이 뭐길래 한국에서는 오래 사랑받고 미국까지 와서 팔리고 있는 걸까요? 미국 간식은 확실합니다. 크고 달고 존재감이 분명해요. 한 입 먹으면 입안 가득 맛이 퍼지고 먹었다는 느낌이 확실하죠. 만족감도 크고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작고 가볍고 조용한 간식이라고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달지만 강하지 않고 존재감이 크지 않다고 했죠. 그런 게 왜 오래 남는 걸까요? 사람들은 보통 강렬한 맛을 찾잖아요. 자극적이고 기억에 남는 걸 좋아하죠. 조용하고 평범한 건 금방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호두과자는 50년 넘게 살아남았어요. 유행을 타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이제는 나라를 넘어 미국까지 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사무실 휴게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한 잔 내렸죠. 테이블 위에 누군가 간식을 놓고 갔더라고요. 호두과자였어요. 상자가 열려 있었고 안에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잠깐 멈췄어요. 지난 며칠 동안 검색하고 읽었던 그 음식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있어서 먹는 거였죠. 커피도 있고 간식도 있고 시간도 있으니까요. 비닐 포장을 벗겼어요. 작은 과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작더라고요. 손에 쥐니 가벼웠어요. 미국 도넛 하나의 4분의 1 정도 됐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겉이 부드러웠어요. 빵 같기도 하고 케이크 같기도 했는데 둘 다 아닌 식감이었죠. 폭신했지만 가볍게 부서졌습니다. 안에서 뭔가 나왔어요. 팥이었습니다. 단맛이 났죠. 하지만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미국 쿠키를 먹을 때처럼 설탕이 확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씹으니 뭔가 딱딱한 게 씹혔어요. 호두였죠. 작게 부서진 호두가 팥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났어요. 단맛과 섞이니까 묘한 느낌이었죠. 다 먹고 나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게 커피랑 잘 맞는다는 걸요. 과자가 달았는데 커피를 마시니까 입안이 개운해졌거든요. 미국 도넛이나 쿠키를 먹으면 그렇지 않아요. 커피를 마셔도 입안에 단맛이 남아있죠.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기름이 묻지 않았고 가루도 없었어요. 그냥 먹으면 됐죠. 미국 과자처럼 냅킨이 필요 없었습니다. 테이블을 봤어요. 부스러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많지 않았죠. 정리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있었어요.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한 개를 먹었는데도 속이 가볍더라고요. 미국 과자는 한 개만 먹어도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 말이에요. 오후 3시쯤 됐을 때 동료 한 명이 지나가다가 물었어요. 아까 휴게실에 있던 호두 과자 먹어봤냐고요? 저는 먹어봤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땠냐고 물었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맛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맛있다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없었다고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했어요. 달지만 느끼하지 않다고 했죠.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달았지만 느끼하지 않았어요. 미국 과자는 대부분 느끼하거든요. 버터랑 설탕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런데 호두 과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트에 갔을 때 아시아 식품 코너에 들렀어요. 호두 과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하나 집었죠. 집에 두고 먹을 생각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부담이 없었을까요? 작아서일까요? 달지만 과하지 않아서일까요? 손에 묻지 않아서일까요?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전부 이유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6개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를 꺼내서 먹었죠. 차를 마시면서요. 차와도 잘 맞았습니다. 커피만큼이나요? 아니, 어쩌면 더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차의 은은한 맛과 과자의 단맛이 조화로웠거든요. 저는 상자를 식탁 위에 뒀습니다.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 작은 과자가 한국에서 50년 넘게 팔려왔다고 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자연스럽게 사 먹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맛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호두 과자를 하나 먹었어요. 커피와 함께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었죠. 사무실에서도 가끔 먹었어요. 오후에 졸릴 때, 회의 전에 긴장될 때, 그냥 입이 심심할 때요. 먹고 싶을 때 하나씩 꺼내 먹었습니다. 크지 않아서 언제 먹어도 부담이 없었어요. 일하다가도 쉽게 먹을 수 있었죠. 손에 묻지 않으니까 자판을 만지다가도 바로 먹을 수 있었고요. 저는 점점 이 과자에 익숙해졌습니다. 낯설던 게 익숙해졌고 이해 안 되던 게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걸 자주 먹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크지 않고 달지만 과하지 않고 먹고 나서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왜 이게 선물이 되는지, 왜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죠. 저는 그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인정할 뿐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해서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지 않아서 좋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강렬하지 않아서 오히려 편한 건지도요. 주말에 친구를 만났을 때 호두과자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는 들어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간식이라고요. 저는 한번 먹어보라고 했어요.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친구는 어디서 파냐고 물었고, 저는 카페나 마트에서 판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봤어요. 아직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를 꺼내 먹었죠. 차와 함께요. 여전히 부드럽고 달고 고소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먹었을 때와 똑같았죠. 그게 좋았어요. 일관성이 있다는 게요. 언제 먹어도 같은 맛이라는 게 안심이 됐습니다. 저는 남은 과자 하나를 내일을 위해 남겨뒀어요. 내일 아침에 커피와 함께 먹을 생각이었죠. 창밖을 보니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새로운 음식에 쉽게 익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50년 넘게 같은 걸 먹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며칠 만에 제 생활에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호두과자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봤습니다. 작았어요. 정말 작았죠. 미국 머핀 하나의 4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을 거예요. 작아서요. 미국 간식은 대부분 커요. 도넛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머핀 하나면 아침 식사가 되죠. 그래서 늘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호두과자는 달랐어요. 한 개 먹어도 부담이 없었고, 2개 먹어도 괜찮았죠. 3개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이 즐거운 정도였어요.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어봤습니다. 단맛이 났지만 강하지 않았어요. 미국 쿠키처럼 설탕이 확 치고 올라오지 않았죠. 은은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사라졌어요. 먹고 나면 입안이 깨끗했습니다. 미국 과자는 먹고 나면 입안에 단맛이 남아있거든요. 물을 마셔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죠. 하지만 호두과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달았지만 입에 남지 않았습니다. 먹고 나면 개운했죠. 그래서 커피 한 모금이면 충분했어요. 손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기름이 묻지 않았고 설탕 가루도 없었죠. 미국 도넛을 먹으면 손이 끈적거리거든요. 쿠키를 먹으면 부스러기가 떨어지고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손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비닐을 벗기고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먹고 나서 손을 씻을 필요도 없었죠. 일하다가 먹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하나만 먹어도 되고 여러 개를 나눠 먹어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개별 포장이 돼 있으니까요. 미국 과자는 대부분 큰 봉지에 들어있어요. 한번 열면 다 먹어야죠. 아니면 밀봉해서 보관해야 하고요. 그런데 호두과자는 하나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먹을 수 있었어요. 한 개만 먹고 싶으면 한 개만 꺼내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꺼내면 됐죠. 남은 건 그대로 두면 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생각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했구나 싶었어요. 작고 달지만 과하지 않고 손에 묻지 않고 개별 포장돼 있어서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이 간식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죠. 미국 간식은 늘 뭔가를 요구해요. 크니까 집중해서 먹어야 하고, 달아서 물이 필요하고, 기름져서 냅킨이 필요하고, 무거워서 각오가 필요했죠. 그런데 호두과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였죠. 존재감이 크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았고, 주목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냥 필요한 사람이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일하다가 잠깐 쉴 때, 책을 읽다가 손이 심심할 때,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 집어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서류 때문이었는데 제 책상 옆에 놓인 호두과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요즘 그거 먹는다고요. 왜 자주 먹게 되는 것 같냐고 물었어요. 동료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부담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 느낌이라고 했죠. 그 말이 정확했어요. 이 간식은 뭔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라고 유혹하지도 않았고 먹지 말라고 제지하지도 않았어요. 주말에 마트에 갔을 때 다시 아시아 식품 코너에 들렀습니다. 호두과자를 사려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사람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 여러 상자를 골라 담고 있었습니다. 선물용인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게 선물이 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휴게소 간식을 왜 선물로 주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크지 않아서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비싸지 않아서 주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호불호가 적어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상자를 열었어요. 1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먹으면서 창밖을 봤죠. 날씨가 더 추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과자를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0년 넘게 팔려왔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맛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마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 간식이 부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사람들은 잠시 쉬고 싶어 하죠. 무거운 식사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기는 심심하고요. 그럴 때 작고 가볍고 부담 없는 간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게 될 거예요. 먹어도 속이 편하고 차 안에서도 먹을 수 있고 손에 묻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개별 포장돼 있으니까 가족끼리 나눠 먹기도 좋았을 겁니다. 한 상자 사서 차 안에서 하나씩 먹으면서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어요. 왜 이 간식이 오래 남을 수 있었는지요? 특별해서가 아니라 일상에 무리 없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저는 호두과자 몇 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동료들이 하나씩 집어먹더라고요. 누구도 뭐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죠. 한 사람은 한 개만 먹었고, 다른 사람은 두 개를 먹었어요.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간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어도 거창한 이유가 없어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호두과자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내도 하나 집어먹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달지만 느끼하지 않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이게 한국에서는 휴게소에서 오래 팔려온 간식이라고요. 아내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주 먹느냐고요. 저는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한 개 더 집어먹었어요. 저도 하나 더 먹었죠.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뭔가 대단한 것 같지 않아서요. 그냥 평범한 간식이었죠. 특별할 것 없지만 있으면 좋은 그런 음식이었어요. 주말에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호두과자를 내놨습니다. 친구는 이게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 간식이라고 했어요. 친구는 하나 먹어보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샀냐고 물었죠. 저는 마트에서 판다고 알려줬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것들이 인기라고 자기도 몇 가지 먹어봤다고요. 전부 나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인기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카페에서도 자주 봤고 마트에서도 자주 봤어요. 처음엔 몇 개 없었는데 이제는 진열 공간이 넓어졌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은 호두과자를 상자에 넣어뒀습니다. 내일 사무실에 가져가려고요. 동료들과 나눠 먹을 생각이었죠. 창밖을 보니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과자가 특별해서 남는 게 아니라 일상에 무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고요. 크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두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나 먹고 출근할 생각이었어요. 커피와 함께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호두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었죠. 아침에 커피와 함께, 오후에 일하다 쉴 때, 가끔은 저녁에 집에서 차를 마실 때도요. 이제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습니다. 식탁 위에 상자가 놓여 있고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거요. 냉장고에 우유가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커피를 내렸고 식탁에 앉아서 호두과자 하나를 꺼내 먹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특별하지 않다는 게 좋다고요. 뭔가를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침에 평범하게 먹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간식은 대부분 특별한 때 먹었어요. 생일에 케이크를 먹고 파티에 쿠키를 준비하고 손님이 오면 도넛을 사오고요. 간식 자체가 이벤트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호두과자는 달랐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 의미 없는 화요일 아침에도, 피곤한 목요일 오후에도, 그냥 혼자 있는 주말, 저녁에도 부담 없이 꺼내 먹을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동료 한 명이 제 책상으로 왔어요. 서류 때문이었는데 제 옆에 놓인 호두과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기도 요즘 그거 먹는다고요. 저는 웃으면서 하나 집어주었어요. 동료는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죠. 비닐을 벗기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맛있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좋다고요. 크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개별 포장돼 있어서 위생적이고 호불호가 적어서 누구에게나 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이걸 답례품으로 자주 쓴다고 했죠.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올 때, 지인에게 나눠줄 때 사용한다고요.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거실 테이블에 호두과자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내도 하나 집어먹더라고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었죠. 평범한 시간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조용히 흘러가는 일상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위안이 있으면 되는 거죠. 주말에 친구를 만났을 때 호두과자 한 상자를 선물로 줬어요. 친구는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않더라고요. 크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친구가 말했어요. 요즘 이거 자주 본다고 인기가 많은 것 같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것 같다고 했죠. 왜 찾는 걸까요? 맛이 특별해서일까요? 아마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이 간식이 생활 속에 무리 없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겠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면서 계산대 옆 진열대를 봤어요. 호두과자가 여전히 있었죠. 예전보다 공간이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상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었죠. 점원에게 물으니 요즘 많이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한 상자를 샀습니다. 사무실에 두고 먹을 생각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생각했죠. 저처럼 사는 사람이 많구나 싶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자를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를 꺼내 커피와 함께 먹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달고 고소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군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 것들이 인기라고요.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듣고 음식도 먹어본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마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을 보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동료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사용자가 불편해할 만한 걸 미리 생각해서 만든다고요. 저는 호두과자를 떠올렸어요. 이 작은 간식도 그랬죠. 크지 않아서 부담이 없고 달지만 과하지 않고 손에 묻지 않고 먹고 나서 속이 편했어요. 전부 먹는 사람을 생각한 결과였던 거죠. 편했으면 좋겠다는,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요. 처음엔 의심했어요. 작고 소박한 간식이 미국에서 자리 잡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는 휴게소에서 파는 음식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 먹어보니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없었고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제 생활에 들어와 있었죠.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됐어요. 아침 커피 옆에 놓인 호두과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몇 개 넣어두는 것도 당연해졌고요. 한국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사 먹었겠죠.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냥 평소처럼요. 명절에도 주말에도 여행 갈 때도요. 차를 타면 자연스럽게 휴게소에 들리고 자연스럽게 호두과자를 샀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 왔다고 했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이 간식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거창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거부감이 없었고, 거부감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지니까 자리를 잡았던 거죠. 일상 속에 스며든 거였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호두과자 상자를 봤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요란하지도 않았죠. 그냥 조용히 거기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는 사람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요. 그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간식 하나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다는 걸요. 크고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단맛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었고, 크기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었죠. 그게 더 눈에 띄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게 만들고 달지만 과하지 않게 만들고 부담 없게 만들었죠. 사람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였을 거예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니라 작고 편한 것으로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상자에서 과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손에 쥐니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어요. 한 입 베어 물자 여전히 달고 고소했죠. 변하지 않았어요. 처음 먹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일관성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언제 먹어도 같은 맛이라는 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전에 호두과자를 하나 먹었어요. 커피와 함께요.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과자를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요. 기술이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한 나라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걸요. 크고 화려한 것보다 작고 편한 것을 만드는 나라라는 걸요. 그게 진짜 힘이었을 거예요.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태도가요.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조용히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조용한 눈처럼 이 작은 과자도 조용히 제 생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요란하지 않게, 그저 필요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그런 존재로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